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이 겪는 이것. 마음의 병. 더 깊어지는 고독과 우울. 우울증 치료를 받던 30대 가장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위로와 용기의 메신저시죠? 혜민 스님, 어서 오세요. 혜민 스님에게 듣는 마음 건강을 위한 행복 비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자기만의 어떤 어렵고 힘든 얘기가 있잖아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어가고요. 제 자식이 죄가 없는 세상에 혼자 남았을 땐 저 아이를 누가 잡아주겠나 싶은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주위에. 힘들어하는 것을 좀 허락하세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해해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산다는 거. 자기를 일단 배려를 해야 돼요. 내가 힘들어하는 나를, 아직 용서할 수 없는 나를. 마음이 이렇게 촉촉이 적셔오는 게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이다. 네, 드디어 2019년이 밝았습니다. 1월 1일 새해 첫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내요. 황금 불지의 해. 예, 올해 정말 여러분 재물, 운, 행운 모두 여러분 차지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나는 몸신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 12월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횟수로 이제 5년째가 돼가는데요. 신년이 되면 신년 특집으로 또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죠. 오늘도 깜짝 놀랄 만한 주제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손님과 함께 나는 몸신이다 특집으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019년 새해 찾아온 여전히 세대 같아요. 방송인 신재은 씨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 새해 맞는 느낌은 어때요? 일단 황금 대지니까 조금 더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더 열심히 네. 말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열심히? 네. 지금 근처에 황금돼지가 있으니까. 정말 잘 풀릴 것 같아요. 올해 한 해가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네. 2019년 올해 제발 이 문제만은 좀 해결돼서 기분이 좋아졌으면 하는 뭐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들 어떤 게 있으실까요? 우리 몸신 가족들. 2019년도에는 조금 남편 조영구 씨랑 좀 이제는 좀 친해져야 될 때가 아닌가. 다른 동네 살아요? 아니, 같이 살긴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항상 고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뭐 주위에 친한 언니들한테는 얘기를 해도 남편한테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제가 좀 마음의 문을 닫고 친해지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올해는 좀 친해져서 좀 제 마음을 좀 털어놓고 싶은. 졸고 예. 만나고 올 테니까. 네. 녹화에는 좀 전달해주세요. 네. 녹화 끝나고 가시죠. 네.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인간관계에 관련한 걱정, 또 특히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룬다 하시는 분, 내 건강은 앞으로 어떨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마음 힘드신 분들, 이게 그냥 힘든 거에서 그치지 않고 마음이 위기로 치닫는 그런 경우들 참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은 특별하게 마음의 병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강연을 함께하고 싶으신 분 찾아오세요라고 공고를 드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 신청을 하셨고요. 오늘 그 가운데서 저희가 몇 분을 모셨는데 오늘 모신 분들은요, 나름대로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먼저 이분들 환영하는 박수 한번 손을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마음 편안하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은 분이 정말 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어떻게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걸까? 오늘 그분을 모시고 같이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몸신이다 신년 특집 함께해 주실 특강의 주인공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왕따를 좀 많이 당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부모로부터 마음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자식이 없을 때 이렇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지 몰라요.
나오면 막 우세요. 막 울고 슬퍼하는 나를 허락하세요. 울음이 나오면 막 우세요. 막 울고 제가 지금 지혜는 짧지만 혹시 혜민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 꼭 들어보고 싶은데 난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게 잘 안 풀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말씀하세요.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은 너무 미워지고 눈치 안 보는 방법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속으로 저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행복해지기를, 행복해지기를, 행복해지기를. 그럼 그 사람 얼굴 봤을 때 내 마음이 어떨까요? 좀 편해져요. 아들이 29살이었는데 49제 지낸 지가 한 10일, 12일 정도 됐어요. 죄책감? 죄책감? 자책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 죄책감? 자책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 우리가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저 세상으로 이렇게 떠났을 때는 마음이 슬퍼지고 황망하고 이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슬픔의 그런 것을 내가 감추거나 누르지 않고 글이든 춤이든 뭘로 표현을 해야 돼요. 아직 애가 7살 때 교통사고를 하니까 7살 수준이에요. 마음은 그랬는데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산후 우울증 그 이후로는 집안에 뭐가 안 되면 나 탓이었어요. 모든 게 너로 인한 거다. 전부 다. 진정한 용서가 뭘까? 이런 생각. 그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용서를 할까라는 생각이 생겼어요. 혜민 선생님의 따뜻한 응원, 맨날 내 손톱 밑에 가시만 아프다고 했는데 문제 없는 사람은 없고 다 나름의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 아버지는 좀 돌아가신 지 좀 오래되셨고 어머니는 헤어지셔가지고 왜 항상 이렇게 혼자여야만 할까라는. 스님을 뵈니까 세상의 이치에 따라 순리에 따라 이렇게 흘러가시는 것 같아서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주제 혜민 스님에게 듣는다 마음 건강을 위한 행복 비결입니다. 저는 이렇게 힘차게 지금 주제 말씀을 드렸는데 화면을 보면서 벌써 우리 스튜디오 안 분위기는 숙연해졌네요. 또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고민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속에 막 오갔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마음 건강을 위해서 이제 정말 특별한 비결이 그런 필요한 순간인데요. 신재훈 씨, 또 울고 시작하면 어떡해요. 전 선생님 보고 눈시울이 빨개지셔가지고 울지 맙시다 우리. 네, 갑자기 저도 울컥했는데 평소에도 정말 만나 뵙고 싶었고 강연도 사실은 직접 제가 찾아가진 못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제 많이 강의도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직접 만나 뵐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속눈썹 떨어질까 봐 울지도 못하고. 아니 왜 이러세요? 아이고 참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
가슴에 상처는 하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오늘 그걸 치유를 하는 그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아픔이 기회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참 나름대로 마음의 따뜻함을 가지고 갔습니다. 네, 너무 정말 잘 나오고 행복한 자리인 것 같아요. 예. 맞아. 위로와 용기의 메신저시죠? 혜민 스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고단한 삶이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행복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하버드대학 종교학 석사 출신이자 대한민국 국민이 사랑하는 베스트셀러 작가.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마음의 안식처. 혜민 스님. 새해 첫날 나는 몸신이다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이 다쳐서 힘들어하시죠? 네. 네. 제가 이제 전국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책이나 아니면 글로써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다 보니까 네. 진짜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게 이제 막 몸으로도 나타나고 하는 것도 확실히 확인을 하게 되시죠? 네, 그렇죠. 우리 이게 몸하고 마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아픈 것이 이제 몸이 아픈 것으로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뭐 불안장애라든가 아니면은 큰 성과를 빨리 이루어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압박감 혹은 이제 강박장애, 불면증 등등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는 병원에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아프면 병원이나 어떤 전문의 아니면 상담사 선생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오늘 이 시간을 비롯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참 영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스님은 스님 보통 산속에서 안 주무시고 30년 계셨어. 뭐 바깥 세상은 전혀 몰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스님은 온 세상을 다 누비고 다니시고 그리고 스님이 너무 미남이시라서 그 옆에 이용식 선생님도 괜찮아요. 못 쓰겠어요. 스님 되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혜민 스님의 해법을 따라가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년 특강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이 하루하루 살다 보면 정말로 다양한 그런 병들로 힘들어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마음의 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또 병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살다 보면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비틀어져서 단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저 세상으로 떠나거나 아니면은 그 친했던 친구가 이사를 가거나 이래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다양한 우리의 그런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특히 현대인이 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쉽게 느낄 수 있는 어려운 점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치유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눠볼 이야기는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볼까요? 우리 현대인들한테 힘든 아픔이 또 뭔가 보니까 이 막연한 두려움, 어떠한 그런 걱정, 고민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들이 점점 심해지면은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면 장애까지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너무 불안해서 불안 장애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뭔가 이 가만히 있는 시간에 남들은 무언가를 막 달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막 극단적인 경우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누워있는데 대학 수학능력 그 시험이 6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6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 너무 제가 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준비성이 그런 너무 좋은 6년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런 저를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함을 느껴요. 근데 저 하나로 끝나면 이게 괜찮은데 아이한테까지 그런 강박증을 심어줄까 봐 너무 걱정이 돼서 정말 사실은 뭔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그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 네, 뭐 자식 걱정, 뭐 돈 걱정, 뭐 은퇴 후의 걱정, 여러 가지 그런 걱정 때문에 이제 불안감이 더 증폭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의 걱정 중에 95%가 걱정해봤자 소용없는 걱정들, 그런 걸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그렇게 걱정을 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쩔 수 없는 또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네, 그러니까 걱정 하나만 아니겠습니까? 진짜 맞다, 맞다. 맞네요. 정답이네요. 생각이 계속 떠올라서 생각 때문에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다 이러는데 사실 가장 쉽고도 빠른 방법이 뭐냐면 걱정 타임을 딱 갖는 거예요. 걱정 타임을. 특히 이제 주무시기 전에 걱정이 많을 때는 한번 쭉 적어봐요. 내 걱정들을 15분 정도 시간을 주고 나는 지금부터 15분 동안 집중적으로 걱정을 해야지 라고 딱 마음을 먹어요. 신재은 씨, 네. 이거 꼭 그 시간만 15분만 좀 맞아요. 걱정해요. 제발. 생각을 하게 되면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어갖고요. 새벽 3시까지 막 잠을 못 자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생각만 하면. 네. 그래서 15분 갖고 모질할 것 같아요. 모질할 것 같죠? 막상 써보세요. 써보면은 내 걱정거리를 써보면은 한 8분 지나면 더 이상 걱정 쓸 게 없어. 예. 이걸 다 쓰고 나서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실제로 걱정을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고 괜히 마음만 힘든 것인지를 구분하세요. 구분하셔가지고 마음만 힘들다 하면은 그걸 이렇게 지우시고 그 다음에 아 내가 이런 일을 실제로 하면은 조금 상황에 변화가 있겠다 싶으면은 그것 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을 하나를 찾아내세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오늘 밤은 좀 편안하게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스님 말씀에 너무 공감하는 게요. 이렇게 글로 쓰라는 걸 책에서 제가 뵀잖아요. 그래서 써보니까 쓰다 보니까요. 2분도 써서 쓰는 게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써진 거는 진짜 큰 걱정거리는 써지잖아요. 근데 계속 쓰다 보니까 쓰는 게 귀찮아서 그냥 말아버리면 그 뒤에 걱정은 걱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에 쓴 것만 그냥 해결을 아 이게 걱정이구나 하니까 쓰는 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스님, 저 질문이 좀 있는데요. 저희 남편이 굉장히 일어나질 않은 그런 걱정거리를 많이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대처를 하는 게 그 사람이 편안하게 될까요? 왜냐면 지금 스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고 하면 안 할 사람이에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 남편이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자기의 힘들어하는 마음을 아이고 당신 요 문제 때문에 힘들구나. 힘들겠네. 이렇게 헤아려주고 공감까지만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근데요, 10번 중에 9번은 제가 옆에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줍니다. 근데요, 한 10번쯤 듣다 보면요, 화가 나요. 아니 스님 말씀처럼 아 그랬겠구나. 아, 당신 힘들었겠다 이러면 영혼을 좀 가지고 공감을 하래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사실은 우리가 언어를 얘기를 해도 그 언어 뒤에 있는 그 사람의 그런 마음 상태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언어적인 것으로도 되게 많은 그런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줄 때 내가 정말로 상대방의 아픔이 힘들어서 내가 정말 안 됐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주는지 아니면 그냥 건성으로 듣는지 하는 것을 똑같은 말을 해도 느낄 수가 있어요, 상대가.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예,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조깅을 한다던가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 아침에 그런 분들한테 힘들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가 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러한 것을 만난대요. 그래서 머리가 오히려 상쾌해지고 편안해지더라.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쌀린 게 없으면 뭐 걷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딸린 게 많아요. 딸린 게. 아니, 이런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상이 너무 바빠서 내가 책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운동을 못 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어떤 방법을 권해드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잖아요. 그랬을 때 한 2정거장 정도 먼저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그 2정거장만큼을 걸어가는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의학적으로 보면 운동을 하면 확실히 이런 생각이 굉장히 단순화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집중해서 하는 것은 이런 생각 정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선생님 그 혹시 개인적으로 하시는 운동 있으세요? 네, 저는 수영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가서 이렇게 수영도 하고 관절이 안 좋거나 뭐 그러시면은 이제 뭐 수영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자연을 이렇게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뭐 등산이라든가 요가라든가 뭐래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자기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할 다음 이야기는 무엇인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현대인들이 아마 흔히 느끼는 그 아픔 중에 하나가 바로 외로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외로움 종종 느끼십니까? 네. 사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들었는데요. 핸드폰 요새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아주 쉽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일날 어떤 분이 자기가 생일이라고 축하 메시지가 뭐 SNS라든가 무슨 이렇게 문자로 80통이 왔대요. 근데 막상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보니까 먹을 친구가 없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즉 우리는 많이 연결되어 있고 쉽게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삶의 어떤 연결감의 깊이가 많이 적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 외로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 때 누군가한테 연락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5명 중에 1명은 없다. 5명 중에 1명은 없다. 라고 대답을 해서 이게 OECD 국가 중에 꼴찌를 했다고 합니다. 이만큼 우리는 그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또 외로움이요.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게 이게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하루에 담배 15개 가치를 피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해가 있다고 그래요, 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지 그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
그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외로우시지만 사실 저도 좀 외로워요. 스님도 외로우시다니까 정신이 번쩍 나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스님은 어떡하세요? 저희는 뭐 친구 만나 차도 마시고 네. 같이 만나 남편 욕도 실컷 나면 좀 덜 하거든요. 네. 근데 스님은 욕할 사람도 없으시고 욕하면 부처님한테 꾸중 들으실 거고 어떻게 하세요? 사실 제가 이제 어느 때 가장 외로운가 보니까 외롭긴 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스님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신부님들 아마 수녀님들이 어떤 큰 법회나 무슨 뭐 예배나 이런 걸 마치고 나면은 저녁 시간에 낮에는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네, 저녁에는 사람 한 명 안 보여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이 많던 사람이 다 어디 갔나 이러면서 되게 정말 그 당시에 저녁 같이 먹을 사람들도 없고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모르게 이제 외롭다라는 생각이 불쑥 올라오는 겁니다. 뭐냐면은 외롭다라는 것이 항상 누군가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고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괴롭다라는 결핍감, 이 생각이 외로움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생각이 안 일어나면은 전혀 문제가 없고 생각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이게 근본적으로 생각에 대한 것을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좀 마음을 나누면서 이렇게 지내보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남들한테 이렇게 정말로 자기만의 어떤 어렵고 힘든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심리학 용어로 페르소나라고 그러거든요.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좋은 모습만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친한 친구 간의 모임에 가서도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제 제가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친한 친구들과의 모임 안에서는 뭐예요? 자기의 속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기의 부족한 점을 좀 드러냈을 때 상대방도 그렇다 보면은 자기의 부족한 점은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항상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만 얘기하고 오면은 왠지 모르게 사람들하고 만나고 나서도 정말 중요한 얘기, 속 얘기를 못해서 답답하거나 아니면 허탈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를 좀 갖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외국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하고 이제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 오니까 친한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친구를 만들어야지 하고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개를 만들면 되더라고. 개를. 그래서 개주가 자꾸 튀어요. 근데 이 돈 하는 그런 개가 아니고 공부 모임, 네, 마음 공부 모임, 아니 뭐 독서 모임, 뭐 운동 모임, 뭐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기적으로 뭔가를 성장시키면서 스스로가 뭔가를 이렇게 배우면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라고 그러면은 아주 그냥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모이는 어떤 그런 모임들을 이렇게 좀씩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미난 모임도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머리가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무모한 형제들이라고 있어요. 무모한 형제들이라고 있어요. 무모한. 맞아. 스님만 계신 건 아니고. 아니요. 예를 들어서 뭐 홍석천 씨, 네, 뭐 이상봉 씨, 네, 뭐 김봉지 씨, 뭐 하여간 유명한 몇몇 분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은 한우회라고 있어요. 한우회. 한우회라고 있어요. 한우회. 그게 뭐냐면은 모여서 한우를 먹는 회가 아니고 우리 73년 소띠들의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박찬호 씨, 뭐 김창옥 교수님 뭐 이런 분들하고 또 이렇게 만나는 모임이 있고 또 저는 또 이게 스님들하고 우리 40, 50대 우리 스님들의 어떤 모임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이런 모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참 인생에 여러 가지 즐거움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못 해봤던 경험들
삶의 경험들이 다양해진다라는 거. 다채로워진다라는 것이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감이 오네요. 어떻게 저기 한진호 원장, 이진양 기자 저하고 저 독서 모임 하나 만드시죠? 맛집 모임. 맛집 모임 이런 것도 좋아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요즘 보면은 그 신문이나 뉴스에 이렇게 보면 고독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고독. 그 외로움이죠, 한마디로. 근데 그 외로움이라는 게 많이 자꾸만 몸에 쌓이면은 몸의 건강상에도 이상이 오나요? 실제 그런 뭐 연구 결과도 있다면서요? 학문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이 외로움은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외로움은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이게 그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50세 이상 남녀 12,030명을 대상으로요, 10년간 이 외로움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 중 1,104명에게서 치매가 발생했는데요. 이는 외로움이 통계 수치로 보니까 외로움이 치매 위험을 무려 40%나 높이더라.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 뇌에 염증이 생겨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과 어울리려는 노력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의 화면을 보겠습니다. 마음의 아픔 세 번째는 미움과 분노네요. 네. 사실 이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살다 보면은 미움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면 분노가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미움이나 분노가 올라오면은 그것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굽니까? 본인이요. 네, 자기 스스로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미움이나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은 내가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거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우울증으로 갑니다. 잘못하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가 그런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부정하거나 막 누르거나 이런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오히려 더 어느 순간에 폭발하고 커질 수가 있어요. 일단 그런 것을 인정을 하시고, 두 번째로 어떤 식으로라도 이런 것을 표현을 하는 게 좋다. 표현을 하는 게 좋은데 그 상대한테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상대가 내 직장 상관이거나 아니면 시어머니거나 뭐 이럴 때는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려워요, 되게.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창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춤을 춰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아니면은 붙이지 않을 편지를 쓸 수 있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노래를 좀 부르고 나면 좀 시원해지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 믿을만한 사람한테 막 그 사람 흉을 보면 어떨까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네. 믿을 사람이 없어. 믿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치유사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상담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 들어주니까. 비밀 보장이 됩니다. 그런 것도 들어주세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그런 것을 상담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 마음을 전달한다거나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의 아픔이 승화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미워하는 마음 뭐 이런 것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걸 잘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하지 못해서 그럴 때 되게 막 그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서운함은 초장에 잡아야 돼요. 초장에. 그것을 내가 쌓아두면은 나중에 이렇게 폭발해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서운하면, 따라해보세요.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착하게 말하자.
착하게 말하지. 네, 이걸 또 가르쳐 드립니다. 네. 어떻게 스님 서운해 죽겠는데 네. 그렇게 말이 나올까요? 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네. 상대가 일부러 서운하게 하려고 해서 서운하게 한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이혜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종장들 모임 갔을 때 오늘 나가서 한 3명 서운하게 해볼까? 이러세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진 않죠. 절대로 안 그래요. 예. 그렇진 즉 않죠. 누구를 서운하게 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서운한 거 만들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긴 하지만. 근데요, 스님, 사실은 나이가 든다는 게 참 두려운 게 조금만 일에 서운해지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물 한 잔을 먹으면서 물 한 잔 드실래요? 이렇게 안 하면 그것도 서운하고 그래서 일일이 그거를 다 마음에 말로 할 수는 없는 아주 지질한 일들이 제 마음에 쌓여가는 거예요. 좋아요. 그럴 때도 스님 그걸 다 일일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저 노인네 누가 상대해 주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서운함이 많잖아요. 이 서운한 게 많은 게 뭐냐면은 남들한테 기대하는 게 많아서 그래요. 예. 자식들한테 내가 뭘 자꾸 기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종종이 서운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거 저런 거 해줘야지 이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 내 스스로를 아껴주는 그런 시간을 따로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타인한테 이렇게 기대해가지고 얘네들이 나의 그런 정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고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친구들을 한번 한테 좀 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도 나보고 돈 잘 번다고 맨날 나만 밥 사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저기 지금 배우신 그대로 한번 사실은 서운했다 하고 착하게 한번. 이름을 꼭 부르고 싶죠. 가명으로 불러줘. 이름 빼고 안 돼요. 있잖아. 내가 보고 싶은데 맨날 밥을 안 먹고만 사라 그러고 밥 먹고 커피도 안 사고 다 도망가 버리니까 되게 좀 서운하더라. 그게 니네가 그러면 나 안 만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착하게. 네, 착하게요. 그러니까 내가 3번 살게. 니네가 한 번 사. 알았지? 속 시원하시죠? 예. 이겁니다, 바로. 예.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용서를 해라. 예, 그런데 이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 빨리 잊고 용서해야지 이게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엄마, 아버지가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내가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용서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용서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자기 배려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일단 배려를 해야 돼요. 내가 힘들어하는 나를, 아직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알아주고 내가 그걸 좀 더 이렇게 안아주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어떤 식으로라도 잘 감정을 표현해서 시간이 한참 지나다 보면 기억은 남아 있는데 그 기억 아래 붙어 있는 그 감정이라는 어떤 연료가 많이 소진이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났을 때 그 사람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왜 그렇게밖에 말을 못했는지를 통찰해 보는 거예요. 네. 그런 상대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누구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까? 내 마음이 편해져.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해해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 마음을 편안하기 위해서 이해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미워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분노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부정적인 것에 자꾸 마음이 가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두는 대상이 되게 부정적인 것에 자꾸 마음을 두면 당연히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게 되고, 반대로 긍정적인 것에 자꾸 마음을 두면 되게 긍정적인 어떠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의 하나가 바로
긍정적인 것에 자꾸 마음을 두면 되게 긍정적인 어떠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의 하나가 바로 감사 노트 쓰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하루에 살다 보면은 그 고마웠던 것을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노트에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얘는 이게 문제고 우리 얘는 이걸 더 잘해야 되고 자꾸 이렇게 문제점에 마음이 가는데 근데 이것을 대략 한 2달 반 정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꾸준하게. 그러면 그 대상이 어떻게 돼요? 감사함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 내가 감사 일기를 써야 되니까 감사 노트를. 그래서 제가 이제 숙제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다 숙제 해오셨습니까? 이 숙제 검사를 이제 네. 혜민 스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 숙제 앞에 검사도 있는 게 하나요? 바로 감사 노트고요. 다들 감사 일기를 써오셨는데 이 감사 노트 2주간 쓰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근데 이거요 꼭 밤에 써야 돼요. 아침에 쓰려니까 어제 걸 아침에 쓰려니까 감사한 거 없어요. 근데 밤에 이렇게 조용할 때 다 자고 앉아서 쓰려니까 온통 감사더라고요. 꼭 밤에 써야 돼요. 네. 뭐 재은 씨는 시작 수월했어요? 아니요, 저는 감사함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거를 쓰긴 써야 되니까 계속 하루를 계속 이렇게 되돌아보게 된 거예요. 되돌아보면서 아, 이것도 감사라고 할 수가 있나? 이런 것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또 2주 전보다는 훨씬 이 감사함에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과연 어떤 내용들일지 저희가 직접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 씨 글씨를 정말 이렇게 꼼꼼하게 쓰시고 이모 씨 글씨를 정말 이렇게 꼼꼼하게 쓰시고 되게 또 연필로 예. 쓰고 감사한 게 2개밖에 없네요, 보니까. 재밌는 것이요. 자, 첫날 2개를 썼잖아요. 근데 또 그다음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다음엔 5개로 써. 야,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할 일이 점점 이게 쓰는 거였어요. 집중해 보니까 있다는 거죠. 야, 읽을 줄은 몰랐는데. 네. 이건 이게 끌렸어가지고. MRI 결과 수술이 불가피하나 그래도 내시경 수술로 덜 힘들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누구 어머님? 아예 어머니가 어깨를 다치셨는데 수술하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조금 겁을 되게 많이 먹으셨는데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랬더니 되게 안심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날 2번째는 보니까 앞으로는 더 조심하겠다 약속해 주신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3번째는 쌀국수를 사주고 함께 다녀와준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4번째는 아빠와의 저녁 식사 시간을 행복해하는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 5번째는 이런 집에서 오늘도 행복하게 잠들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 썼다. 부끄러워. 어머, 너무 뭉클해요. 저는 너무 뭉클하네요. 진짜 그러네요. 진짜. 야, 이게 큰일 났습니다. 이 나이가 들수록 자꾸 눈물이 나요. 아이, 뭉클하고. 지금 뭐. 우리 신재윤 씨는 뭐라고 쓰셨는지 궁금한데. 네. 2달간 진행해온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에 정우가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일기장을 받자마자 너무 큰 감사할 일이 생겨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예, 정우가 그렇게 공부를 잘합니다. 아니, 정말 제가요, 이 일기장을 열자마자 합격 소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날부터 너무 큰 기쁨이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그 다음날은 너무 평범한 일상이 돌아오니까 이제 조금 방황이 되더라고요. 무엇을 써야 하나. 근데 그런 소소한 것을 잘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에요. 이게 하다못해 이렇게 내가 딱 나가는데 앞에 사람이 문을 잡아주거나 버스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버스가 금방 왔어요. 이런 것들에 다 감사할 줄 알면 우리 삶이 되게 그 행복으로 이렇게 가득 차는 것 같아요. 네. 워낙 첫 일을 크게 시작을 해놔서 그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도 좋아요. 예. 네. 남편이 저를 대신해서 점심 저녁을 해주었습니다. 저에 대한 배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가끔 일을 하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밥을 해줬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너무 당연하게 그동안은 생각을 했어요. 써보니까 네.
기억이 나죠? 네, 그러니까 쓰다 보니까 나를 생각해서 일부러 들어와서 밥을 해주고 나간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남편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뭔가 이렇게. 오한진 박사님 걸 잡으셨네요. 네, 여기 우리 네. 오한진 아우 부끄러워라. 엄청 부끄러우실 겁니다. 어머님 요양병원 방문, 아버지와 함께 방문해서 사진도 찍고 간호사들 귤도 한 박스 보내주고 여유와 행복이 있었던 시간 감사합니다. 아직 기억력이 남아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직 이제 기억을 하실 수 있음에 감사. 그 전에 아버님과 가시면서 점심 식사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과 점심 식사 진짜 감사합니다. 모처럼 불고기에 평양냉면 맛있게 드신 아버님 모습에 흐뭇했던 점심 식사 감사합니다. 이 말씀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도 정말. 그렇군요. 네. 따로 계시니까. 자주 못 가니까요. 그러시죠. 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너무 맛있게 드시니까 옆에서 참 좋더라고요. 우리 임경숙 선생님, 교수님. 네. 교수님이 어떻게 쓰셨나 보니까 코를 골지 않는 조용한 남편님 감사합니다. 새삼. 저 아는 분이 밤에 옆에 사람이 코를 골아서 못 자겠다고 그 불평을 듣고 집에 가서 이렇게 저희 남편 보니까 정말 조용히 자거든요. 당연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정말 우리 남편이 맨날 이렇게 불안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기가 좋은 게 이번에 이 일기를 쓰면서 행복했던 시간을 자꾸 떠올리게 되니까 좋은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아주 궁금했던 게 이제 이진환 기자 일기예요. 제약사 과장이 절 화나게 만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상황 진척은 더 빨리 된 것에 감사합니다. 좋지 않은 일이 오히려. 네, 화나는 대상이 갑자기 감사해야 되는 대상으로 바뀌는 전환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것도 찾아서 적으셨고요. 또 하나는 막내 아들 주영이가 내일 수학을 100점 맞겠다고 자신 있게 말한 것에 100점 맞은 것에 감사가 아니라 내일 100점 맞겠다고 그걸 말한 자신감이 어디예요? 벌써 감사하신.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얘기. 아들 행군 무사히 맞춰서 감사합니다. 군대. 들여보낼 때는 걱정되셨죠? 그럼요.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수료식에 다녀왔거든요. 건강한 모습 보니까 또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용식 선배님. 네, 첫 페이지를 이렇게 아침에 다시 눈을 뜨고 가족들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제일 큰 감사다 그게. 근데요, 기분 탓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 감사일기를 쓰면서 그러니까 소소한 감사한 것들을 찾아내고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다음날 아침도 되게 기분이 맑아진 것 같고. 맞아요. 오 박사님, 혹시 이런 걸 하면 이게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도움 되죠. 그런 실험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10주 동안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 이제 세 군으로 나눠서 한쪽 군은 일주일에 한 번씩 5가지 감사한 걸 쓰게 했고, 한쪽 군은 이제 불쾌한 일을 5가지씩 쓰라고 그랬고, 또 마지막 분한테는 그냥 아무렇게나 네 일기 쓰듯이 그냥 써라 이렇게 하고 10주가 지난 거예요. 10주가 지난 다음에 이 감사한 것을 5개씩 쓰게 만들었던 그 군은 면역성 또 스트레스 해소 능력이 맨 처음 시작 때보다 25% 이상 증가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장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또 감사일기를 한 8주 동안 쓰게 했더니 이 염증성 지표가 뚝 떨어진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은 이 감사일기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몸에
확실한 변화를 준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스님의 이제 말씀은 들었는데 아마 저희도 중간중간 많은 질문을 드렸지만 우리 방청석에 오신 분들은 오늘 특별히 이 특강을 위해서 정말 큰 맘 먹고 오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리고 많은 마음에 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즉문즉답으로 우리 방청석에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아, 예, 먼저? 질문 있으신 분? 아, 예, 먼저? 아, 모두 다 손을 드셨는데 제일 먼저 드신 분이 먼저 질문을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철원에서 왔고요. 스님 보러 오늘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가 지금 40인데요. 29살 되던 해에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와 또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한 달 간격으로 모두 다 세상을 이렇게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때 받은 슬픔과 이제 충격으로 지금까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고요. 약도 복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를 이렇게 친딸처럼 예뻐해 주셨던 삼촌이 3년 전에 옳지 않은 방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또 저 세상으로 가게 됐어요. 아이고.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할머니가 보고 싶고 삼촌이 보고 싶은데 보고 싶은 가족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주위에.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도 많이 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공황장애도 생겨버리고 참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제가 너무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아이에게도 조금 전파가 되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제 아이와 제가 행복하고 또 예쁘게 살 수 있을지 스님께서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일단 이렇게 자기 얘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줘서 너무 감사하고, 약간 안타까운 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애도의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사랑하는 사람이 저 세상으로 먼저 떠났을 때 우리가 충분하게 애도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런 시간을 겪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서 어떻게 하냐면 빨리 이겨내, 빨리 잊어버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 보면 난 아직도 슬픔이 있는데 그것을 적당하게 내가 그것을 해소할 수 없고, 그렇지만 그런 기분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하면은 지금과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정신적인 문제로 이제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자기 스스로한테 그 어려움을 힘들어하는 것을 좀 허락하세요. 네, 그래서 내가 슬프면은 좀 충분히 슬퍼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슬퍼하시고, 그리고 할머니라든가 아니면 어머니라든가 아니면 삼촌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못다 했던 것을 이렇게 편지로 지금이라도 쓰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나 삼촌이나 아니면은 할머니가 저 세상에서 편하게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전달을 하셔도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분들이 떠났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분들이 평소에 되게 의미가 있고 참 좋다라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곳에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그분들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후원을 하면은 그것이 그분들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위로가 되고,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되게 복이 됩니다. 네. 좀 마음이 많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 좋은 말씀 저도 이 마음에 새겨서 집중해서 또 듣게 되네요. 워낙 어려운 말씀을 해주셔서요. 예. 자, 그리고 또 네.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동에서 온 김금희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스님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저는요, 고민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 둘째가 44시대요. 아이고. 결혼을 하지를 않아요. 누가 둘째 아드님이요? 둘째 아들이요. 아, 네, 네. 이게 이제 자기가 벌어서 돈만 생기면 여행을 다녀요. 근데 요즘 친구들 그렇죠. 네, 여행만 다니니까 네. 해외로 국내로 뭐 산으로 어디로 이렇게 다니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고민이에요. 본인은 행복하죠? 아, 본인은 행복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왜 결혼을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어떤 때는 잠도 잘 안 오고 약으로 의존하고 살거든요. 네. 아,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지혜를 결혼을 시키고 나도 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고민이고 그냥 걱정이에요. 그리고 고민을 한참 하시다가 네. 저희 내내 지금 혜민 스님의 말씀을 앞에 쭉 들으셨잖아요. 네, 쭉 들었죠. 쭉 들으면서 어떻게 좀 방법을 찾으셨나요? 글쎄 들으니까 마음을 많이 버려라, 비워라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마음이 잘 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집에 38살 있는데. 결혼 문제를 스님께. 네. 제가 사실 저는 제가 애가 없잖아요. 예, 애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정말 어떤 마음인지 솔직히 아주 깊숙한 곳까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일단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엄마가 아들 걱정을 너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는 걱정하는 엄마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부담스럽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엄마가 걱정하는 것이 아이의 행복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아이를 더 불행하게 만들까요?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엄마가 특히 다 이미 성인이 된 아이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내 품의 자식인 것처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이 아이가 되게 자기 삶을 마음대로 못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항상 결혼을 해서 행복해지는 시나리오를 항상 그려요. 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결혼해서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예. 그래서 무조건 정답은 없습니다. 삶의 행복에 거기 모든 사람들한테 다 맞는 그런 정답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로 아이가 잘 되길 원하신다면은 따라해 보세요. 애 생각은 그만하고 내 삶에 열중하겠습니다. 내 삶에 열중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감사합니다. 안 돼. 아니,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쪽에서 꿍얼꿍얼 그거 아닌데 지금 계속 그러셨는데. 스님 말씀이 100번 맞으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딸아이를 바라볼 때 저는 제가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네가 너의 스스로의 세상 사는 능력이 있으면 혼자 살아도 좋아라는 의지도 가져봐요. 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엄마하고 올 곳도 있고 갈 곳도 있지만 지가 만든 가족이란 단위가 없을 때 제가 이 세상에 없을 때는 제가 누구를 찾아서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바라보겠냐는 거죠. 스님, 저는 제가 이 나이가 돼서 아버지를 여해봤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뚝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60여 년을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는 가족도 있고 자식도 있고 저한테 울지 말라고 두드려주는 남편도 있고 다 있지만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제 자식이 죄가 없는 세상에 혼자 남았을 땐 저 아이를 누가 잡아주겠나 싶은 게 부모로서 아버지에 대한 아픔도 있지만 제 자식을 바라보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종교적인 걸로 어떤 걸로 제가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을까가 지금 저는 사실 굉장히 큰 고민이라서 저 어머니가 하시는 아마 번뇌라고 하시겠죠. 그거나 제가 갖고 있는 이 갈등이 아마 같은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들면서 스님 저희 집에 38살짜리 있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아유, 예. 일단
좋아하시네요. 양쪽 집에 어떻게. 아이고 나 죽겠네. 우리가 되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은 의외로 되게 그 힘이 있습니다. 의외로 건강해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아이들은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데 믿음이 있어야겠죠, 믿음이. 네, 어떻게 보면 좀 과한 어떤 그런 고민일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따 좀 만나셔요. 자, 또 이런, 그래요, 예. 젊은 분이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온 이혜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왕따 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 왕따 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그랬어요. 살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든 적이 한 번도 없고 맨날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느낌을 받는 것 같고 사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약간 고통을 받으면 내가 사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자해를 하기도 했고 그 자해가 몇십 번이 되면서 그게 점점 습관이 되기도 하고 그게 습관이 되어서 아직까지 남아있기도 한데요. 이제 자해 없이도 살아보고 싶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그걸 여쭙고자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주셨네요. 네, 큰 용기를 내서. 저희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스님 좀 도와주세요. 네, 자기가 소속된 어떤 곳에서 왕따를 당하고 정말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어렸을 때는 좋았는데 점점 크면서 우울증을 겪게 되다 보니까 감정의 높낮이도 심해지고 그래서 부모님이랑 자주 싸우기도 하고 이제 집에 있기도 싫다 하면서 집을 나간 적도 몇 번 있었고 요즘에는 엄마 아빠가 우울증인 거 이제 올해 아셔가지고 그걸 이제 올해부터 아시니까 이제 조금 보듬어 주시려고는 하는데 예전에 막 싸우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제가 좀 밀어내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 자기의 그러한 속 얘기, 어렵고 힘들었던 것을 잘 얘기를 못 하셨어요? 네. 그럼 주변에 혹시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깊게 막 얘기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가 항상 우울증인 걸 숨기려고 꼭 다니기만 하니까 이제 절 밝은 사람으로 보고 그래서 제가 그 타이틀 안에 계속 가두게 되는 거예요. 밝은 아이로 남아야 된다는 그런 내가 밝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모두 날 떠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타이틀을 계속 가두다 보니까 전혀 우울한 걸 티를 못 내겠고 말하지도 못하겠고 계속 저 혼자만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그렇게 밝은 것만도 아니고 그렇게 어두운 것만도 아닙니다. 이게 둘 다 사실은 다 섞여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나를 그렇게 밝은 것이라는 어떤 그 가면 안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아마 그 본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도움을 청하러 여기까지 온 것만 보더라도 분명히 자기 삶의 어떠한 변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참 훌륭하다라고 저는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잘 이렇게 보살피셔서 저는 좀 그 자기 마음을 이렇게 톡 까놓고 얘기할 수 있는
솔직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 특히 이제 전문가 선생님이라든가 상담사 선생님하고의 그러한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사실은 되게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혼자 이겨내려고 그러면은 이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게 나 혼자 겪어야 될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조 중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같이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냈어요?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 처음 그러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담가 그 학교 위클래스 선생님한테 가끔씩 얘기는 했는데 다 털어놓지는 다 털어놓지는 못했었어요. 지금 스님 말씀 이렇게 기대하고 왔을 텐데 말씀 듣고 보니 어떠세요? 좀 더 나를 표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표현을 해도 되고요. 혹시 방송을 우리 그 질문하신 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보신다면은 우리 아이는 지금 어떤 마음인가, 그 마음을 어떻게 느끼는지 좀 헤아려 주시고 좀 들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시작에 눈물을 흘릴 때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오늘 처음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보듬어 주셨는데 그런 마음이 이제 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오늘 들어요. 나와서 이렇게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그럼요. 제가 봤을 때는 50%는 치유됐을 것 같고요. 대단한 연려들입니다. 이야기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에 많은 것이 우리 생각에 있다. 우리 마음에 있다. 그것을 놓고 조금 들여다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 생각을 좀 스스로 다스려 볼 수 있는 특별한 방법 알려주신다고 해서 저는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우리의 마음, 생각을 좀 스스로 다스려 볼 수 있는 특별한 방법 알려주신다고 해서 저는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명상 이름이 자애 명상이거든요. 자애로움을 이제 이렇게 일으키는 건데요. 그 언어를 잘 이용하면은 자기 스스로한테 그 사랑과 그 케어를 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려고 그러면 일단 숨을 한번 편안하게 같이 쉬어볼까요?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네, 그러면 지금부터 오른손으로 내 심장 부분, 내 가슴 부분에다 손을 얹고 위아래로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좀씩 이렇게 어루만져 주세요. 어루만져 주시면서 음악을 이제 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몸아 참 고맙다. 몸아 참 고맙다. 몸아 참 고맙다. 내 것이라고 당연히 여기면서 내 것이라고 당연히 여기면서 내 것이라고 당연히 여기면서 막 쓰고 살았는데 너가 있어서 이 생에 와서 많은 것들을 배웠구나. 이 생에 와서 많은 것들을 배웠구나. 마음아 참 고맙다. 마음아 참 고맙다. 마음아 참 고맙다. 너가 아프다고 그래도 내가 바쁘다고 무시하고 살았는데 아프다고 무시하고 살았는데 너가 있어서 이 생에 와서 많은 것들을 배웠구나. 이 생에 와서 많은 것들을 배웠구나. 나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나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내가 행복해지기를. 내가 행복해지기를. 내가 행복해지기를. 내가 행복해지기를.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따스한 손에서 느껴지는 따스함을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좀 더 사랑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을 내셔서 가슴을 좀 더 쓰다듬어 주십시오. 사실 우리 안에 많은 욕망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근데 지금 나도 행복하기를, 평온하기를, 또 내가 인정받기를, 보호받기를, 이런 건 참 마땅한 욕망이죠. 예, 내 안에 내 마땅한 욕망, 그리고 나의 몸과 마음을 사랑하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오래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신재현 씨. 네. 어떠셨어요?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나요? 네, 저는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자기에 대한 배려, 자기 배려가 제가 너무 없이 그동안 좀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좀 남의 눈치 안 보고 좀 저를 좀 사랑하는 한 해가 좀 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와, 우리 생각을 다스리는 게 사실은 간단치가 않아요. 네. 마음처럼 되지 않죠? 네. 예.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잃고 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나를 조금 더 아껴주고 나를 조금 더 사랑해주고 그리고 좀 고요함 속에서 나를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감사합니다. 2019년 새롭게 찾아주신 우리 몸신 가족들. 새해 목표, 큰 다짐 중에 하나가 실패 없는 다이어트, 지방의 색깔을 바꿔라. 색깔? 백색 지방은 지나치게 많으면 비만, 당뇨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갈색 지방 1g은 6,000칼로리를 우와! 절대 매일매일 운동하지 말아라. 한 번 운동을 할 때 1시간 이내로만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보여주세요. 7kg이 8.4cm가 거의 더요. 뭘 해야 돼? 허벅지, 허리 라인, 엉덩이까지 지방 커팅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3가지 솔루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맛있어요. 베이지색 지방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먹어도 되나요?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